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청와대 입성에 지역 정가와 도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청주에서 내리 참선을 한 노영민 실장은 저희 CJB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을 보좌할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청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노영민 실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두 번의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과 조직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랐던 노 실장은 그해 10월 주중대사로 임명돼 격변기 대중외교를 원만하게 대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노영민 실장은 임명직 후 언론사 최초로 CJB를 통해서 도민들의 지지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됐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정말 중책을 맡았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 실장의 청와대 입성에 지역 정가와 도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이제 충북의 현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이렇게 해왔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충북의 현안 풀어가는데도 노영민 비서실장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노영민 실장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지역 정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10억 원 이상 들여 만든 체육공원 운동장에 폐타이어 조각들로 뒤덮였습니다. 재작년 수해 때 피해를 입은 건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껏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5억 원을 들여 만든 청주의 한 생활체육공원입니다. 푸르러야 할 인조잔디가 온통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자잘한 폐타이어 조각들이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재작년 수해를 겪으면서 인조잔디 아래에 깔려있던 이런 충전재들이 모두 바깥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한 달 평균 400여 명. 이들은 벌써 1년이 넘도록 폐타이어 조각 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위험은 물론 건강 악화까지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안 좋죠. 어떻게든 그 폐타이어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상은 좀 심각하다는 건 다 알죠. 더 큰 문제는 청주시도 당장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민원이 이어지자 시에서 지난해 8월 직접 현장까지 방문했지만 교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올 1월 말에 최대한 빨리 공모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다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공사 마무리 시점은 빨라야 올 가을이나 될 것으로 보여 체육공원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주시가 수변 레저시설을 조성한 후 남은 국가 보조금을 수년간이나 반납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이자를 물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와 시민단체는 세금을 낭비한 꼴이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남한강변에 물놀이 시설 등 100억 원 규모의 수변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국비를 수년간 반납하지 않아 이자를 물어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해말 작성된 충주시의 추경 예산서입니다. 국제 수변 레포츠 단지 조성과 관련해 7억 8천만 원을 국고로 반환했습니다. 문제는 사업 후 2년 넘게 남은 7억 6천만 원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 2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물어졌다는 겁니다. 충주시는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빚어진 행정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사용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3년이 지나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단체는 행정실책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땅히 충주시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시가 국비 반납에 이자까지 떠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정육점을 차린 뒤에 물건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차례나 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정육점. 개업 기념 할인 행사를 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문은 굳게 잠기고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주인이 개업 열흘 만에 6개 육가공 도매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은 뒤 달아난 겁니다. 시골에 있다가 뭐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쪽에서는 약간 그런 좀 관례가 있어서 납품을 했는데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는데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55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과 의정부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차례, 피해 금액은 5억 원에 달합니다. 그때도 공범이었어. 그때도 같이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배가 돼서 도피 생활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한 거지. 다른 사람은 그래서. 이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게에 허가증을 걸어놓고 주변 상인들에게 개업 떡까지 돌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설이 되어 있고 그 고기를 팔 수 있다라고 허가를 받아야 이제 그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자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했겠죠. 경찰은 이 씨와 가게를 여는데 명의를 빌려준 51살 임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 지역 아동수가 급감함에 따라 시골 지역 유치원에 휴폐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합수가 1명에 불과했던 단양 가평초교 봉성유치원은 올해 입학을 희망한 아동이 없어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고 가곡초교 보발분교 역시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 간부들의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충북경찰이 특별경보 제1호를 발령하고 의무 위반 예방에 나섰습니다. 특별경보에 따라 도내 지휘관급 각 경찰서장들은 관내에 머물며 직원들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음주운전 등 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가장 중한 징계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금은방에 2인조 강도가 침입해 가게 주인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생사를 오간 가게 주인은 강도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아름다운 용서의 주인공 김종구 씨를 김기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후드티에 마스크,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 2명이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더니 순식간에 금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2인조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금은방 주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흉기에 목과 가슴 등 10여 곳이 찔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수차례나 받았던 금은방 주인 김종구 씨. 성대를 다쳐 목소리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자신을 찌른 가해자가 20대 청년이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용서를 결정했습니다. 병상에서도 퇴원에서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젊은 애들이고 또 아들들 갖고 그러니까. 수감 중인 가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용서했으니 부담 갖지 말라는 당부를 했고 심지어 각각 10년형과 3년 6월의 형을 줄여달라며 합의서는 물론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애가 강도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밉지 사람은 밉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어요.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던 가해자들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진심으로 이들을 용서하고 다가가는 걸 보면서 적잖이 놀랬고 또 그 모습을 스스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우리 사회에 김종구 씨의 진심 어린 마음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는 친환경 유기농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개 분야 77개 사업에 2,782억 원을 투입합니다.
분야별로는 19개 유기농 육성 사업에 387억 원, 21개 친환경 식량 작물 분야 996억 원, 14개 농업 생산 기반 분야 사업에 883억 원 등입니다. 특히 친환경 인증 농업인을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18억 원을 들여 산모 10,00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동행 카드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의 학업 중단 청소년 중 도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2달 이상 관리 중인 학생들로 10만 원씩 1년에 5번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교통비와 식비, 진로 개발비, 문화체험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방문해 김병회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모금 활동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지사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적십자 회비 모금에 많은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대 의림지와 재림을 주제로 한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림지 박물관은 162억 원이 투입돼 4,6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그리운 제천의 옛 모습과 시민이 함께 만든 의림지 역사박물관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22일 개관 예정이던 박물관은 누수 등 보수공사 관계로 개관이 지연돼 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축사 2동과 돼지 1,100여 마리가 소사하고 소방서 추산 3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명사초청 세미나가 오후 4시 아모르아트에서 열립니다. 영동에서는 2019 영동군 적십자 총회가 오전 11시 와인터널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주 제천 음성 괴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이 최고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 매우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4도, 보은 영하 11도, 청주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도, 충주 2도 등 1도에서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충북 전 지역에 장기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